할 일은 산더미인데 몸은 고장 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죠. 분명 잠은 잤는데 기운은 없고 일단 일어나자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시작이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근데 지금 그 말이 당신을 더 깊게 눌러버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시작부터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하고 갈게요. 지금 당신이 멈춰있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가 당신을 살리려고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브레이크를 나태함지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 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더 강하게 멈춥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안전장치가 작동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당신이 지금 진짜로 에너지가 없어서 멈춘 걸까요? 아니면 뇌가 에너지를 꺼내주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대부분 무기력을 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바닥났다고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무기력은 방전보다 차단에 가깝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기기가 스스로 전원을 꺼버리는 것처럼요. 뇌는 당신의 상태를 보며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다. 압박이 위험 수치다.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뇌는 당신에게 휴식을 권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예 몸을 멈춰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는 바로 난 끝났다로 가요. 다들 하는데 왜 나만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들이 뇌에선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신에게 던지는 말은 뇌에겐 진짜로 맞는 느낌이에요. 매일 맞는 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어요? 뇌는 더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무기력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도망치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쉬운 도피처가 손에 잡히죠. 스마트폰.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말라가고 영상은 계속 넘기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해지는 느낌. 나 쉬고 있는데 왜 더 지치지? 이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뇌가 자극에 중독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짧고 강한 영상은 보상 회로를 너무 쉽게 흔들고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일상의 작은 성취로는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로 움직여야 할 때 필요한 작은 동기가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더 자극을 찾고, 더 무기력해지고,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도파민 전쟁터에서 마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이 있긴 한 거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의지로 참는 법이 아니에요. 뇌는 의지 싸움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뇌는 원래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설계됐거든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건 뇌가 저항할 틈이 생기기 전에 몸을 아주 작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명상이 아니에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도 가능해요. 일어나기 싫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찰나, 머릿속에서 변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 주문을 걸어주세요.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움직인다. 그리고 딱 한 번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앉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이면 뇌가 대형 프로젝트 시작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앉았다면 바로 다음에 할 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할 때 시야가 넓고 흐릿해져요.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화면을 대충 흘려보죠. 그 시야 상태 자체가 뇌에게 이완 모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시야를 한 점으로 좁히면 뇌는 경계와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해서 가만히 바라보세요. 볼펜 끝도 좋고, 모니터 글자 하나도 좋고, 벽의 작은 점도 좋아요. 그걸 바라보는 동안 뇌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스위치를 돌립니다. 이게 신기한 게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몸의 입력값이 바뀌면서 뇌의 출력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기세가 조금 올라오면 돈을 다 끝내자로 가요. 그 순간 뇌는 다시 위험 신호를 띄웁니다. 봐, 또 무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다음날 더 싫어져요. 더 무거워져요. 지속의 핵심은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뇌가 그 일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풀리는 순간에 일부러 멈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멈추면 뇌는 미완성의 긴장감을 기억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드라마가 절정에서 끊기면 다음 화가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내일의 나에게 이어붙일 수 있는 발판을 남겨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따로 있어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당신이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책입니다. 왜 이러지 또 못했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말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뇌에겐 위협 신호예요. 위협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뇌는 더 강하게 셧다운을 걸고 당신은 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책을 멈추는 건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 멈춘 상태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보호 반응이다. 작게 움직이면 다시 켜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의지는 매일 날씨처럼 바뀌지만 환경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밀어줍니다. 유혹이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뇌는 계속 그걸 선택합니다. 반대로 유혹을 가져오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곳으로 옮기면 뇌는 그 귀찮음을 장벽으로 느끼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 장벽이 의지 대신 싸워줘요. 시작이 어려운 일은 시작 직전 단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일을 하려면 책상 위에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몸이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면 움직이기 쉬운 상태를 먼저 깔아놔야 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뇌는 고민하다 멈추고 선택지가 줄어들면 뇌는 그냥 실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일지 몰라요. 하지만 뇌는 산더미를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딱 하나의 아주 작은 시작을 보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 버텼고, 뇌는 당신을 살리려고 멈췄고, 우리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뇌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쪽으로 길을 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거창하게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 하세요. 몸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한 점에 모으고 오늘 할 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손에 쥐세요. 그 순간부터 뇌는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나는 다시 켜질 수 있다. 오늘은 그 한 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